자, 오늘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대기업이나 뭐 이런 직장에서 많이 쓰이는 직장 용어예요.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상사,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업무할 때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뭐 규율과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국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일이 잘 되면은 보너스를 엄청 받고 승진하는 거고, 자기가 했던 일이 망하면은 연봉이 깎이거나 뭐 심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1년 동안 한 업무, 1년 단위로 지난 1년 동안 한 연구 실적 가지고만 평가하는 거지, 상사가 꼰대질하고 막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막 그런 직장 상사의 갑질, 꼰대질, 그걸 굳이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상사,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월요일은 한 주간 업무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뭐 8시 반까지는 꼭 출근해. 요런 짓이, 요런 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되게 흔한 직장 상사의 지적질인데 미국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장 문화가 어떠냐면은 거의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사는 그 1년간 해야 하는 업무의 방향성을 가끔씩 이렇게 던져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뭐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8시 반까지 꼭 와야 된다. 뭐 다음 주는 높은 사람 오니까 청소 뭐 이런 거 잘 해놓고 뭐 막 이런 하여튼 뭐 잔소리 있잖아요. 그게 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인들의 문화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안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다 나가버려요. 다른 회사 가버려요. 왜냐면 직장은 많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미국인데 누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한다? 그러면 다 퇴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 온 사람들은 본인이 상사가 됐을 때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 다들 상사가 되면 마이크로 매니저가 됩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매니저가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근데 그 형님이 한국 직장을 다니다 오셨어요. 한국 직장을 꽤 오래 다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미국인 직원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처음에 박사 마치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8명이나 매니징하는 매니저가 됐어요. 굉장히 괜찮은 자리죠. 근데 그 형님이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매니징한 거예요. 뭐는 언제까지 해서 갖고 오고, 뭐 월요일은 뭐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늦지 말고,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꼰대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8명이 동시에 퇴사해버렸어요. 8명이 나가면서 인사과에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너무 심한 사람에서 일할 수 없다, 다른 회사 갈 거다 하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인사과에서 알게 됐죠. 그것도 본인이 담당하는 부서 모두가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그 형님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8명이나 되는 인재를 놓치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이크로 매니징은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겁니다. 자유도가 되게 높은 미국이란 문화.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 내국의 문화와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외국의 문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 문화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한국 문화라는 특징이 있지만 미국은 미국으로 끊임없이 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대통령 전용기처럼 본인 전용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 어디든 맘만 먹으면 오늘 밤 여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국 문화도 경험하고 중국 문화도 경험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인도 문화도 경험하고 유럽 문화도 경험하고 아프리카 문화도 경험하고 그거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미국에 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내국인들하고 일하면 너무 편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귀찮게 하면 저는 직장을 옮겨버립니다. 언제든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피하는 상사는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후진국에서 온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이크로 매니지를 많이 합니다. 즉, 제 개인적인 직장 생활 경험으로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그 못 사는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즉,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돈 벌기가 쉽지 않고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일수록 몸에 뭐가 배어 있냐면 직장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잘린다. 내가 눈곱만큼도 실수를 안 해서 절대 안 잘릴 거라는 그런 존재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사가 돼서도 밑에 사람들한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밑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뭐 8시 45분에 회의가 있으면 알아서 지들이 오겠지. 근데 꼭 상사가 한 명 한 명 이메일을 보내서 내일은 8시 30분까지 꼭 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막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하려고 그러면 금요일 날 뭐 한 4시 반쯤에 막 회의를 잡고 그 다음에 업무를 주고 월요일 아침 일찍 또 회의를 잡고 체크하고 뭐 그 얘기는 뭐 주말 동안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사람을 잠시도 자유를 주지 않고 감시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제가 느꼈던 상사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출신이었어요. 특히 후진국일수록 되게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후진국. 딱 이름 들어서 국가가 후진국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매니지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존재의 불안이에요. 어렸을 때 나고 자란 그 환경에서 직장이 풍족하지 않고 돈이 풍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직장을 운 좋게 잡았어요. 그러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상황들을 제가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소프트웨어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상사고 당신은 지금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가 와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구현해서 인공지능 너가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커맨드를. 그랬더니 아주 적절하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요. 사람의 심리까지 분석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상사인데 넥타이를 맨 상사인데 어린아이처럼 내면이 불안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지시하면서 닥달하고 보채고 땡깡 피우고 이걸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상사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가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인지까지도 굉장히 잘 꿰뚫어 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저도 이 그림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많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들의 특징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자기 존재가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불안함을 다른 사람한테 닥달함으로써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뭐 40, 50 먹었어도 마음속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인 아이라고 하죠. 굉장히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늘 하는 상사들을 늘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란 사람들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소위 말하는 출신이 좀 못난 사람들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박사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연구 조직엔 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 학부 출신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들과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잘 안 돼서 잠깐 한국에 귀국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미국 대기업이 돼서 나왔죠. 근데 그때 만났던 상사 중에 제가 당시 과장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제 위에 있던 부장님 중에 지방대를 나오고 공장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부장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게 없고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완벽하게 실수 안 하고 밑에 사람을 닥달함으로써 성과를 내려고 했던 거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몇 달 만에 다른 부서로 이직을 했습니다. 부서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난 사람은 박사 출신 부장님이었어요. 뭐 해외 박사는 아니었고 한국의 명문대 박사 출신이었는데 박사 출신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닥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장에서 잘린다 하더라도 갈 데가 항상 있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사람이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지 알겠죠? 존재가 불안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근데 미국에서도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상사를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출신이에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가 불안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 대기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불안하다가 결국에 밑에 사람들을 힘들게 쥐어짜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항상 피해요. 어느 회사에 새로 들어가든 간에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릅니다. 그렇게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저가 없는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결국 즐겁게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저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가더라도 지도교수가 님의 상사거든요. 지도교수도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아시겠죠? 그냥 자유롭게 연구를 하게 해주면서 중요한 것만 딱딱 찍어주는 사람, 그게 좋은 지도교수고 그게 좋은 상사입니다. 아시겠죠? 막 이메일 참조된 것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너 지난주 오전에 누구한테 온 다른 연구팀에서 온 이메일 왜 답변 안 하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입니다. 굉장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존재 자체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고생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환경에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을 계속 키우려면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매니저가 없는 연구 조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